메르스로 가라앉았던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우리 경제가 올 3분기 1.2% 성장해 6분기 만에 0%대 성장률에서 탈출했습니다. 아이폰 6S의 출시 첫날인 오늘 애플의 신제품을 사기 위해 고객들은 하루 전부터 기다리는 등 소비자들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한국GM을 새롭게 이끌기 시작한 제임스 김 신임 CEO가 업무 시작 첫 주부터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강화 행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소폭 확대된 반면 전셋값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일 금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6분기 만에 1%대로 올라서며 저성장 국면에서 탈출했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가라앉았던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내수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를 보면 3분기 GDP는 지난 2분기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2010년 2분기의 1.7%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GDP 성장률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2분기에 0%대로 떨어진 뒤 지난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0%대에 그쳤습니다. 특히 2분기에는 수출 부진에 설상가상으로 메르스 여파까지 겹치면서 성장률이 0.3%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3분기 성장률이 1.2%로 반등하면서 6분기 만에 0%대 저성장 고착화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성장률 반등은 무엇보다 2분기에 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민간 소비가 1.1% 증가로 돌아서고 건설 설비 투자의 증가세가 확대된 영향이 큽니다. 특히 건설 투자가 4.5%, 설비 투자는 2% 늘어 성장률 회복세를 견인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경 편성으로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개별 소비세 인하, 8월 임시 공휴일 지정,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데 따른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8월 14일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개별 소비세를 8월 24일부터 인하했던 부분 등 그 정부가 소비 활성화 정책을 폈던 것도 3, 4분기 성장률이 올라가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경기 흐름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추가 경정 예산과 개별 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등의 정책 효과는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인데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급증한 가계부채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한은의 금리 인하는 더 이상 쓰기 어려운 카드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012년 3.8%에서 최근 3%대 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고 갈 성장 모멘텀이 소진됐고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는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 성장 둔화라는 이른바 주요 2개국 리스크를 글로벌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고 신흥국의 가계, 기업 부채 등 민간 부문의 부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은행 연세대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G2 리스크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글로벌 성장 경로에 관한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신흥국으로 흘러갔던 자금이 환류돼 신흥국이 통화 절하,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실물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금융, 실물 불안으로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동반 성장해온 신흥국들의 금융 안정이 저해되고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센서스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존의 조사 요원들이 가가호 방문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표본 가구 20%를 선정해 조사하는 등록 센서스 방식으로 조사 방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먼저 행정자료 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공공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심층 조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20%의 표본 가구를 선정해 종전과 같이 인터넷 조사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인터넷 조사는 내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표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어제와 오늘 통계청 조사원이 방문해 인터넷 조사 참여 번호가 있는 안내문을 전달합니다. 인터넷 조사를 원하는 가구는 인구주택 총조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참여 번호를 입력하고 조사 항목에 응답하면 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전산장애로 선물 거래 시점을 놓치는 바람에 4억 원대의 손실을 봤다며 금융당국의 증권사에 대한 조사와 배상을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A씨는 지난 8월 31일 심야에 코스콘과 KB투자증권의 전산장애로 선물 매매 계약을 제때 체결하지 못해 38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억 2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이에 대한 배상과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최근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A씨는 청원서에서 전산장애로 선물 평가 이익을 제때 실현하지 못한 데다 KB투자증권 직원이 통보 없이 멋대로 반대 매매를 실행하는 바람에 추가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KB투자증권은 일시적인 전산장애가 발생했지만 고객과의 전화로 주문이 실행됐고 시장 상황이 급변해 손실이 난 상황이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사의 아이폰, 마니아층이 형성돼 있기로 유명한데요.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기대감을 모은 아이폰 6S와 6S 플러스가 드디어 오늘 국내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통 3사도 아이폰 고객을 잡기 위한 대대적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휴대폰 매장.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애플이 출시한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6S 시리즈를 구매하기 위해 하루 전부터 기다린 고객들입니다. 하루 넘게 기다려 가장 먼저 아이폰을 집어든 첫 가입자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새벽부터 기다려서 처음으로 아이폰을 받았는데 로즈 골드 색상이 이번에 새로 나와서 그걸 2년 동안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6S 시리즈는 출시 전부터 큰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기존 아이폰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로즈 골드 색상이 새로 출시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앱을 누를 때 강도를 인식하는 3D 터치 기술과 1200만 화소 카메라 성능이 주목받았습니다. KT의 경우 5만 대 사전 예약이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 마감됐고 SK텔레콤과 LGU+ 역시 예약 판매에 구매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준비한 물량이 모두 동났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6S와 6S 플러스를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 아이폰을 가장 아이폰답게 쓰실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국내 아이폰 6S 출고가는 16기가를 기준으로 86만 원 선, 전작인 아이폰 6보다 10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오늘 공개한 보조금은 LGU+가 가장 많은 13만 7천 원, KT 13만 5천 원, SK텔레콤 12만 원 순입니다. 요금제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각 대리점 지원금까지 합치면 70만 원 초반대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6 출시 당시보다 줄어든 지원금 때문에 소비자들은 조금 아쉽다는 평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매월 20%씩 단말기 요금을 할인받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렌탈 서비스를 노리는 것도 아이폰을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이폰의 거센 돌풍에 맞서 삼성전자도 오늘 로즈 골드 대항마인 갤럭시 노트 5 핑크 골드 색상을 내놨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을 더 많이 받는 제품은 어떤 제품이 될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현대제철이 세계 최초로 자동차 사이드 아우터에 32kg급 고강도 강판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제품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이드 아우터는 차량 옆면을 구성하는 외판재를 말합니다. 차량 측면 디자인을 좌우하는 만큼 세밀한 성형 공정을 거쳐야 돼 그동안 세계 모든 자동차 제조사에서 28kg급 이하 연질 강판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번에 현대제철이 개발한 사이드 아우터용 강판은 기존 연질 강판보다 강도가 높으면서도 성형성을 유지한 것이 특징입니다. 현대제철은 강판 강도가 세지면 성형성은 낮아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재 성분의 최적화와 압연 기술 등을 통해 강도와 성형성을 동시에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이드 아우터용 고강도 강판은 현재 개발을 완료한 상태로 현대제철은 내년 초 출시될 신차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양산 체제를 갖출 계획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내년 새로운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과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합니다. 기아차는 오늘 3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 내년 SUV 루킹 하이브리드 전용차와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출시를 준비 중이라면서 친환경차 라인업을 2020년까지 4개에서 11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UV 루킹이라는 표현에서 미루어 볼 때 기아차의 첫 하이브리드 전용차는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형태의 차량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말 2020년까지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에 이어 오늘 기아차가 친환경차 출시 계획을 재차 밝힌 이유는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 디젤차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라인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GM의 고위급 임원 인사에 따라 제임스 김 신임 CEO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한국 GM을 이끌기 시작했는데요. CEO 업무를 시작한 첫 주부터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강화 행보에 나서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한국 GM이 영업관리부 3개에서 4개 팀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영업관리부는 그동안 전국 권역별 총판 업무를 담당해온 5개 딜러업체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GM의 영업망은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됩니다.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지만 인력 충원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GM은 이번 주부터 사내 공지를 통해 직원들 중 영업관리부 지원자를 모집 중입니다. 이는 제임스 김 신임 CEO가 허리띠 졸라매기식으로 한국 GM의 수익성을 손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주부터 CEO 업무를 시작한 김 사장이 시작부터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강화 행보를 시작한 것은 GM 본사가 전 세계 각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GM은 러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에서의 사업을 접었고 호주 공장도 2017년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한국 GM 관계자에 따르면 스테판 자코비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전 세계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익성을 증명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00억 원 가까운 영업 손실을 기록한 한국 GM 입장도 GM 본사에 수익성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GM은 영업망 재정비를 통해 비용 절감과 함께 내수 판매 역량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보관입니다. 한국 GM은 GM 대우 시절 대우 자동차 판매를 전국 통합 딜러로 활용하다 판매 역량 강화를 위해 5개 딜러사를 통한 경쟁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경쟁 체제가 판매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게 한국 GM의 판단입니다. 하반기 들어 스파크와 임팔라 등 신차 효과로 판매가 늘고 있지만 한국 GM은 신차가 없던 올 상반기 성적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신차가 없을 때야말로 영업력이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김 신임 CEO가 부임 후 첫 번째 카드로 영업망 손질을 시작한 만큼 각 부문에 대한 비용 절감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SK텔레콤이 중국 우시에 정보통신기술 기반 헬스케어 센터를 설립합니다. SK텔레콤은 싱가포르 IHC 그룹이 운영 중인 우시 펑우왕 병원에 ICT 기반 의료 솔루션과 의료기기를 갖춘 헬스케어 센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현장 진단 장비 등을 설치한 이동 진료소를 이용해 우시 내 의료 낙후 지역을 돌며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은 ICT 기반 헬스케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질병 예방은 물론이고 건강관리 등 선도적인 헬스케어 사업자로 입지를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삼성물산의 아파트 브랜드 레미안이 오늘 강남과 강북에서 각각 모델하우스를 열고 하반기 분양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연말까지 서울 성북, 은평, 동작구 등에 총 6,781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분양시장의 레미안 브랜드가 돌아왔습니다. 최근 청약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지난 4월 이후로 삼성물산 레미안 아파트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삼성물산은 오늘 강남과 강북에 각각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 돌입을 알렸습니다. 강남에서는 서초 우성 2차를 재건축한 레미안 서초 STGS 593세대를 공급합니다. 이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지하 2층부터 지상 32층, 5개 동, 전용 면적 59에서 134제곱미터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전용 84에서 134제곱미터, 147가구입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3,850만 원, 중도금 60% 무이자와 무상 발코니 확장, 천장형 에어컨 2대, 빌트인 김치냉장고 등이 기본 제공됩니다. 저희 단지는 교통, 그리고 교육, 그리고 생활편 이렇게 3박자를 고루 갖춘 아주 최고의 입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다가 우성 1차부터 3차까지의 총 2,300세대의 대단지 중에 핵심 단지로서 강북에서는 동대문구 답심리 18구역을 재개발하는 레미안 답심리 미드카운티를 공급합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1층, 총 1,009가구 규모로 이 중 580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일반 분양의 경우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이 전체의 약 94%를 차지합니다. 이 단지는 동대문구 전농 답심리 뉴타운에 있어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를 골고루 갖췄습니다. 삼성물산은 이 여세를 연말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북구 기름 뉴타운 2구역에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 단지는 지상 39층, 24개 동, 총 2,352가구 규모로 336세대가 일반 분양됩니다. 이어서 서울 은평구 녹본동 레미안 베라힐즈 1,305세대, 동작구 사당 3동 레미안 로이파크 668세대, 광진구 구이동 레미안 파크 스위트 854세대 등을 분양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습니다. 반면 전셋값 상승폭은 둔화됐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은 0.17% 올라 지난주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이달 말 2주를 시작하는 강남구 개포 주공 3단지를 비롯해 일부 사업 진척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강남구의 재건축 단지가 0.27% 상승했고 송파구는 0.19% 올랐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은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서울은 지난주와 같은 0.12% 상승했고 신도시도 지난주와 같은 0.03%의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서울은 중랑, 관악, 성북, 강남 등이 올랐고 신도시는 평촌, 일산, 분당 등의 순으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전세는 지난주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서울 0.27%, 신도시 0.09%, 경기 인천은 0.11% 각각 상승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의왕, 용인, 고양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락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24원 70전으로 전일 종가보다 13원 90전 내렸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따로 관리하던 국고채 관련 정보가 하나로 묶인 국고채 통합정보 시스템이 시작됐습니다. 대림산업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짓는 이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가 6,725가구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분양 기록으로 한국기록원에 정식 등재됐습니다. 중국의 막강한 칭화대 인맥을 등에 업은 칭화 유니그룹이 글로벌 톱5 낸드 플래시 기업 샌디스크를 우회 인수하면서 반도체 코리아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부상할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어디로든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때입니다.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만끽하기 좋은 대한민국의 가을 나들이 명소와 여행을 한층 더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각종 할인 정보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울 나들이 명소 하면 덕수궁 돌담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은 대한민국의 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로 수많은 노래에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고궁을 따라 이어진 은행나무길은 단연 덕수궁 돌담길의 백미입니다. 삼청동길은 서울시가 선정한 아름다운 단풍길에 꼽혔다는데요. 고즈넉한 매력의 삼청동길은 데이트 코스는 물론 가족들과 함께 걷기에도 제격입니다. 주변에 위치한 하랑과 공방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경복궁 구경도 하고 또 박물관 구경도 하고 점심으로 일어 나왔습니다. 참 좋네요. 단풍도 밝게 물들었고 평화스럽고 공기 좋고 너무 좋습니다. 이제 가을도 됐잖아요. 그래서 낙엽도 지는데 콧바람도 쐴까 하고 이제 낙엽이 많이는 안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낙엽이 물들어가는 과정도 보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마포구에 위치한 하늘공원에서는 황금빛으로 물든 억새의 물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억새축제는 지난주에 끝이 났지만 이달 말까지 억새풀의 아름다운 절경은 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또 축제 기간 동안 몰리는 인파를 피해 보다 여유롭게 억새를 감상하고 산책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네, 성큼 다가온 가을 날씨에 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가을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마침 가을 관광 주간이 한창입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가을 관광 주간은 다음 달 1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데요. 관광 주간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지역별 대표 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가을 남산길 산책을 주제로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도심 속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경기도는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부산은 산만디로 떠나는 시간여행을 테마로 부산의 산복도로를 따라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열차를 타고 강원도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가을 낭만열차 코스를 내놓았습니다. 대구와 대전은 지역 고유의 맛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미식여행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지역별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광주간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쿠폰을 출력해 현장에서 제시하면 하나호텔과 리조트의 패키지 상품을 최대 45%까지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인증한 베니키아와 구스테이 등 숙박업소 1,652개 업체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관광주간 동안에는 서울의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수도박물관 등 9개의 공립박물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부산 등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사에서도 올가을을 만끽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국내 여행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가을 상품이 좋다 그래서 저희가 설악산, 내장산, 지리산 유명한 관광지로 해서 단품 상품을 출시를 했고요. 올해는 좀 문의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 영향도 있고 또 올 초에는 또 메르스 영향도 있긴 했었는데 단품이 이쁘다고 하니까 예년보다는 조금 한 1-20% 정도는 좀 늘은 상황입니다. 네, 겨울이 오기 전에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바쁜 일상에 쉼표를 주는 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으로 비가 조금 오겠고요. 연일 말썽이던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낮아지면서 나들이하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입니다. 중부지방은 구름 많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보이고 있지만 충청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와 안개가 뒤엉킨 연무 현상이 나타나 미세먼지 농도가 아직 다소 높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북서쪽에서 청정한 공기가 유입되는 데다 중부지방은 비로 인한 세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로 공기 상태가 깨끗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말인 내일 오랜만에 전국에서 완연한 가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일요일에도 대체로 맑은 하늘에 선선해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말에는 전국산의 단풍이 절정기에 접어듭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가을산을 찾아 단풍을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 남부지방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조금 오겠고 낮 기온 서울 21도, 대전 19도로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구름 많다가 차츰 구름의 양이 줄겠습니다. 한낮 기온 속초와 강릉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겠고 낮 최고 기온 광주 22도, 부산 23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가 오겠고요.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낮 동안에도 부쩍 쌀쌀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올해 단풍이 유독 예쁘고 또 주말 동안 날씨도 좋다고 하니까요. 가족들과 나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